2019년 11월 6일 도쿄 소프트뱅크 본사. 손정희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비전 펀드. 그가 자랑하던 세기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단 1년 만에 88억 달러 손실을 기록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생관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62세 손정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던 남자. 알리바바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해 1,200억 달러로 만든 전설. 이제 그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1957년 8월 11일 일본 규슈 사가현의 한 판잣집, 손정희는 돼지우리 옆 판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그의 집은 돼지우리와 함께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1한국인 2세였습니다. 밀주를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제1한국인은 정식 직업을 갖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손정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집에는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바깥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볼일을 빨리 봐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안본정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써야 했습니다. 실제 이름인 손정희를 쓰면 놀림과 차별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한 그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밀주장이지? 손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이후 아버지 손사모는 소액 대출업과 파친코 사업을 성공시키며 재산을 불리게 됩니다. 1973년 16세의 손정희는 큰 결심을 합니다. 한국도 일본도 아닌 미국으로 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미국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영어를 못했습니다. 연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남으면 평생 제1한국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움츠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여기서는 제가 누구인지 절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손정희는 꿈은 많았지만 아버지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자 가족을 지탱하기 위해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손정희에게 너는 천재다라고 자주 말해서 손정희는 사업 제휴가들에게 저는 천재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것이 자신감 있는 좋은 인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손정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그는 혼자 여권을 만들고 혼자 학교를 알아봤습니다. 1974년 2월 그는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주머니에는 4,0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고등학교. 손정희는 처음으로 자유를 맛봤습니다. 아무도 그의 출신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조센징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영어 사전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버클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였습니다. 손정희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발명품을 하나씩 만들겠다. 매일 5분씩. 하나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250개의 아이디어가 모였습니다. 그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골랐습니다. 음성인식 자동 번역기. 1980년. 그는 이 아이디어를 샤프에 팔았습니다.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22세의 제1한국인 유학생이 미국 대학에서 100만 달러를 번 순간이었습니다. 1981년. 손정희는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생을 걸 40여 개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는 16세 때 탈출한 소년이 아니라 버클리를 졸업하고 100만 달러를 손에 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후쿠오카의 한 사무실을 빌렸습니다. 직원을 2명 고용했습니다. 첫 회의 날 손정희는 맥주박스 위에 올라섰습니다. 우리 회사는 5년 안에 매출 100억 엔, 10년 안에 500억 엔을 달성할 것입니다. 두 직원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사무실에는 책상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직원 모두 퇴사했습니다. 손정희는 혼자 남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PC용 소프트웨어 유통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PC가 막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AI 붐처럼 모두가 관심은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했습니다. 게임, 워드 프로세서, 회계 프로그램 등 필요한 것은 모두 수입해서 팔았습니다. 1983년 회사 이름을 소프트뱅크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1983년 손정희는 쓰러졌습니다. 만성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5년 안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손정희는 병실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3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할 일은 똑같다. 그는 병상에서도 경영서, 역사책, 철학서 등 매일 독서에 몰두했습니다. 3년 후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는 외국 국적으로는 일본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32살에 일본으로 귀화합니다. 일본 이름은 손 마사요시. 1990년대 소프트뱅크는 일본 최대의 소프트웨어 유통회사가 됐습니다. 1995년 11월 손정희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터넷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인터넷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조차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모든 것을 인터넷에 걸겠다고. 1996년 1월 그는 야후의 공동 창업자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로를 만났습니다. 당시 야후는 2년 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직원은 50명도 안 됐습니다. 손정희는 물었습니다. 일본 시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리 양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정희는 즉석에서 제안했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야후를 만들겠습니다. 1996년 4월 야후 재팬이 설립됐습니다. 소프트뱅크가 60%, 야후가 40% 지분을 가졌습니다. 1999년 손정희는 잭마를 처음 만났습니다. 중국 항저우 허름한 아파트 안, 영어도 서툰 중국인 교사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알리바바, 직원은 18명, 매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잭마는 6분간 설명했습니다. 손정희는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쳤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건 항상 미친 사람들이었다. 투자하겠습니다. 잭마가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2천만 달러. 잭마는 놀랐습니다. 그는 200만 달러만 요청했었습니다. 손정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200만 달러로는 할 수 없습니다. 2천만 달러도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세요. 2000년 3월 손정희는 알리바바에 2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같은 해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소프트뱅크 주가는 90% 폭락했습니다. 손정희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78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한 사람이 가장 짧은 시간에 잃은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기업들은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알리바바 지분을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안 파십니까? 손정희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잭마를 믿습니다. 결국 알리바바는 살아남았고 성장했습니다. 2014년 뉴욕 증시 상장.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2천만 달러는 2014년 기준 700억 달러 가치가 됐습니다. 투자 수익률 35만%. 손정희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투자합니다. 잭마라는 사람을 믿었기에 14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소프트뱅크 30주년 행사. 손정희는 무대에 올라서 발표했습니다. 300년 계획. 청중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손정희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300년 후를 생각합니다. 그때 소프트뱅크가 어떤 회사일지, 그때 인류가 어떤 삶을 살지. 그는 3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창업 후 첫 30년 기반 구축. 다음 50년 도약. 그 이후 220년 완성.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죽어 있을 텐데요. 손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회사. 그것이 진짜 위대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30년, 50년이 아니라 300년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지금의 단기 실적이 아닌 장기적 비전을 보게 만드는 것. 손정희는 당초 60대에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2017년에 이를 번복하고 후계자를 물러나게 한 뒤 10년 더 기업 활동하면서 후계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6월 손정희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립선암. 의사가 말했습니다. 초기입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손정희는 61세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6개월 쉬기 아니면 치료를 미루고 계속 일하기.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나는 쉴 수 없습니다. 비전 펀드를 완성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2017년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짧은 미팅에서 45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비전 펀드. 총 규모 1000억 달러. 역사상 가장 큰 벤처 펀드였습니다. 손정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혁명이 온다. 이것은 산업혁명보다 크다. 우리는 그 중심에 서야 한다. 2019년 초 손정희는 위워크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위워크는 공유 오피스 회사였습니다. 창업자 애덤 노이만은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라이프스타일 회사다. 손정희는 그 비전에 매료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워크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2019년 9월 위워크가 상장을 시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470억 달러 기업 가치는 터무니없었습니다. 상장은 취소됐습니다. 손정희는 추가로 95억 달러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인생관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손정희는 위워크를 자신의 아픈 손가락이라 불렀습니다. 62세 손정희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위워크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버 손실 계속, 딜리버루 주가 폭락, 온웹 파산, 비전 펀드가 투자한 88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적자였습니다. 손정희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성장이 먼저다. 수익은 나중이다. 하지만 시장은 더 이상 그 논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소프트뱅크 주가는 50% 폭락했습니다. 손정희는 알리바바 지분 일부를 팔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14년간 한 주도 팔지 않았던 그 알리바바 지분을. 생존이 먼저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손정희는 잠잠했고 화려한 신규 투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기존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습니다. 손실 회사들을 정리하고 흑자 회사들의 지분을 늘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은퇴하시는 겁니까? 손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AI 기업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오픈 AI, 엔스로픽, 구글 딥마인드.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혁명은 이제부터다. 2020년 9월 손정희는 ARM을 엔비디아에 팔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400억 달러. ARM은 스마트폰 칩 설계의 90%를 차지하는 회사였습니다. 애플, 삼성, 퀄컴 모두 ARM 기술을 썼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반대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국가 자산을 팔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미국 규제당국은 독과점을 우려했습니다. 중국은 안보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2월 거래는 취소됐습니다. 손정희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2023년 9월 ARM을 나스닥에 재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시가총액 650억 달러. 2024년 3월 1,400억 달러. 400억 달러에 팔려다가 결국 1,400억 달러 가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손정희는 말했습니다. 실패가 때로는 축복입니다. 2023년 11월 오픈 AI의 챗GPT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는 소프트뱅크 이사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공격 모드로 전환한다.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사람들은 또 걱정했습니다. 위워크 전철을 밟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정희는 더 신중했습니다. 실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 기술을 봤습니다. 2024년 소프트뱅크는 AI 반도체, AI 클라우드, AI 로봇 기업들에 연달아 투자했습니다. 손정희는 67세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은퇴하십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300년 계획의 첫 30년도 못 채웠습니다. 손정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논란이 있습니다. 비전 펀드의 최대 투자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450억 달러를 넣은 그들입니다. 2018년 10월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코지가 이스탄불 영사관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의 지시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사회가 규탄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침묵했습니다. 비전 펀드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윤리적 문제는 없습니까? 손정희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투자자입니다. 정치가가 아닙니다. 비판자들은 말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겁니까? 하지만 손정희는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손정희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천재 투자자 알리바바로 35만% 수익을 낸 남자. ARM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은 남자. 혹은 도박꾼 위워크에 100억 달러를 날린 남자. 실패한 투자를 숨기기 위해 추가 투자를 쏟아붓는 남자. 진실은 무엇일까요? 손정희 스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70%만 맞으면 됩니다. 10개 투자 중 7개만 성공하면 나머지 3개 실패는 문제 없습니다. 그의 실제 성적은 어떨까요? 야후 재팬 성공, 알리바바 대성공, ARM 성공, 위워크 대실패, 우버 애매. 통계적으로는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공한 투자 하나가 실패한 투자 10개를 상쇄한다는 점입니다. 알리바바 하나가 위워크 10개를 커버했습니다. 손정희는 말합니다. 나는 홈런을 노립니다. 번트는 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하지만 정작 투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위험하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손정희를 보세요. 그는 1999년 인터넷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1년 후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는 70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1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투자뿐만 아니라 일본 광대역 통신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현대 일본의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며 다시 기반을 정비했습니다.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도 시작해 일본 시장 내에서의 애플 아이폰 독점 공급권을 바탕으로 업계 1위에 올랐습니다. 2018년 9월 포브스에 따르면 손정희의 재산은 24조 5천억 원으로 일본 부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손정희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미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않으면 도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확신하지 않은 척하면서 도전합니다. 실패하면 인정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제일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가가 아닌 미래에 소속되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손정희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손정희는 2019년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2023년 그는 다시 일어나 AI에 1,000억 달러를 걸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한 번의 실패 후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도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전한 길을 택했을까요? 손정희는 7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300년 계획을 말합니다. 자신이 볼 수 없는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그것은 미친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비전일까요?
우리는 모두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손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돼지우리 옆 판잣집에서 태어나 차별받던 소년. 그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말합니다.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